일본 110년 전통 히타치의 상무이사가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삼성이 우리를 인수해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세요. 그는 승자 앞에서 머리를 숙인 사무라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한국 따위. 우리 상대가 안 된다며 코웃음 쳤던 그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까요? 한국 기업을 무시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본 가전업계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스즈키 노부이코입니다.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 상무로 30년간 이 회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1994년 도쿄대학공학부를 졸업하고 히타치에 입사한 이후 단 한순간도 우리 회사는 성장만 해왔습니다. 히타치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1910년 창업, 11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고의 종합전자기업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히타치는 고품질과 신뢰성의 대명사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할 것 없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담당하는 가전사업은 히타치의 대표 산업이었습니다.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물론 쉬운 길만 걸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7,880억 엔이라는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 둘 다른 회사로 떠나갔고 저 역시 이직을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와무라 다카시 회장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정보기술 중심 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루마다라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해서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020년대 들어서 주가가 무려 4배나 뛰었습니다. 2020년 846엔이었던 주식이 2024년에는 3,600일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히타치의 저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정해줘야겠지만 가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가전은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삼성이 뭐가 대단합니까? 고작 1969년에 설립된 회사가 우리 110년 역사와 비교가 됩니까? 그들은 그냥 우리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베껴서 만든 복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싸게 만들어서 팔기는 하지만 진정한 품질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삼성이 2007년에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금세 철수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눈이 높거든요. 싸구려 제품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히타치, 파나소닉, 도시바 같은 전통 있는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저가 공세를 펼쳐도 결국은 품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가전제품은 매일 사용하는 것이라 내구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저의 확신은 매년 발표되는 실적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이 3,676억 엔이었고 영업이익도 392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일본 가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샤프가 폭스콘에 인수되고 도시바가 중국 기업의 백색 가전 사업을 넘겼다고 해도 그건 그들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일본 가전업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4월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계팀에서 올해 실적 발표 자료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매출이 3,676억 엔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겨우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히타치 가전사업부 매출이 줄어든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업계 전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가전업계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샤프는 이미 2016년에 대만 폭스콘에 인수된 상태였고 최근 실적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10년 전과 비교해 겨우 3%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주가 평균은 85%나 뛰었는데 말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의 압박으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회사들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히타치는 이미 한 번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본 가전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바는 이미 2016년에 백색 가전 사업을 중국 메이디 그룹에 넘겼고 샤프 역시 대만 폭스콘에 인수되었습니다. 산요전기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가전제품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놀라웠습니다.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그들의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나요? 여전히 일본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해외 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이나 브랜드 파워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초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사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이 말하길 가전 사업이 더 이상 히타치의 핵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루마다 플랫폼과 가전 사업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루마다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솔루션인데 가정용 가전제품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히타치 가전사업부를 통째로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10년 히타치 역사의 핵심이었던 가전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장은 냉정하게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가전사업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익성도 다른 사업부에 비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습니다. 가전사업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히타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샤프와 도시바의 전례가 있으니 우리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끌고 가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 인생을 바쳐온 가전사업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히타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며칠 후 정식으로 매각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을 매각하되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매각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여러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역시 히타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해온 곳은 중국의 하이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업체라고 자부하는 회사였습니다. 담당자가 도쿄로 직접 날아와서 미팅을 했는데 중국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안서를 내밀더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인수 가격이 우리 예상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히타치 브랜드는 3년 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하이얼 브랜드로 통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진 100명 정도만 중국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량 해고를 각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났습니다. 110년 히타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요? 하이얼 담당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브랜드 통합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다음으로 온 제안은 대만 폭스콘이었습니다. 2016년에 샤프를 인수했던 그 회사였는데 이들의 접근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샤프 인수 경험이 있다면서 노하우를 강조했습니다. 폭스콘 측에서 가져온 샤프 인수 후 변화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샤프 직원 1만 명을 감원했고 국내 공장 2곳을 폐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성공 사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수 후 즉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인력을 30% 줄이고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히타치 브랜드는 일본 내수용으로만 유지하고 해외에서는 샤프 브랜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이걸 윈윈 전략이라고 포장한 거였습니다. 샤프 기술력과 히타치 품질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우리 기술을 빼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대만 업체들의 제안이 계속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헐값에 사서 브랜드는 없애고 기술만 빼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을 보면서 뼈에 사무치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헐값에 팔려나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에서도 인수 의향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삼성이 우리를 인수하겠다고요? 저는 당장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싫은데 한국 업체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베껴온 회사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단 조건이나 들어보자는 분위기였거든요. 설마 삼성이 다른 업체들보다 나쁜 조건을 제시하겠냐며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했습니다. 삼성 같은 한국 업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결국 중국 업체들과 비슷한 조건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삼성의 제안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가전업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적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글로벌 가전 사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동안 무시하던 회사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2024년에만 인공지능 기반 가전제품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냉장고가 스스로 식품을 관리하고 세탁기가 옷감을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법을 찾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기술들을 과장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리뷰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용자 편의성에서 압도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우리 히타치는 어땠나요? 여전히 전통적인 기능 위주의 제품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품질은 좋았지만 혁신성에서는 확실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내구성이 아니라 편리함과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해 본 거죠. 설마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이 2007년에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품질 문제가 아니라 일본 특유의 폐쇄적 유통 구조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보다 기능과 디자인을 더 중시한다는 거였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텔레비전이나 트윈워시 세탁기 같은 혁신 제품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어 버린 거였습니다. 더 속상한 건 일본 가전업계의 몰락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샤프가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분석해보니 우리의 실수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첫째는 혁신을 게을리한 거였습니다. 기존 기술에 안주하면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둘째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뒤처진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로 마케팅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소비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석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우리 히타치만큼은 다르다고 110년 전통과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삼성에서 예비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식 제안서는 아니고 대략적인 인수 조건을 알려주는 수준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다른 업체들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부터 다르더군요. 히타치 브랜드를 완전히 유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브랜드 통합이나 폐기를 전제로 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100%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감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투자 확대였습니다. 인수 후 연구개발비를 현재보다 50% 늘려서 차세대 가전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술만 빼가려던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믿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어디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 기업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준다는 게 뭔가 어색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삼성 인수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한국 기업에 넘어가는 건 일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원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의 조건이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좋으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삼성의 정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께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저는 의무감에 그 제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중국 하이얼이 제시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가격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삼성은 히타치를 단순히 인수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히타치의 110년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최고급 가전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먼저 히타치 브랜드를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연간 5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케팅에 쓰던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비의 3배인 300억 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가전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평균 20% 인상하고 성과급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 최신 기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삼성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이유가 뭘까요? 분명 어떤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뒤쪽에 나온 삼성의 전략을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그들은 일본 시장 재진출을 위해 현지 브랜드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2007년 철수 이후 17년간 포기했던 일본 시장을 다시 공략하려면 일본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브랜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히타치만큼 완벽한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110년 전통의 브랜드 파워와 일본 전역의 유통망,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소비자들의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장기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일본 시장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히타치 브랜드로 공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 히타치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 연구개발센터 확장, 글로벌 마케팅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베끼거나 저가 공세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품질, 내구성, 세심함 같은 가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혁신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작은 크기와 에너지 효율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인공지능 식품 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중요시하는 세밀한 세탁 기능은 그대로 두고 스마트폰 연동이나 자동 세제,
투입 같은 편의 기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의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히타치 제품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부문에서 삼성은 세계 1위였고 세탁기도 2위였습니다.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히타치를 프리미엄 라인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안서 마지막 부분에는 향후 로드맵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단계로 일본 시장에서 히타치 브랜드를 강화하고 2단계로 아시아 시장 진출, 3단계로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라는 단계별 계획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 계획, 예상 매출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후에는 히타치가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삼성이 만든 제안서인가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히타치의 재탄생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삼성의 제안서를 읽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하이얼의 제안은 헐값의 브랜드 폐기, 대만 폭스콘은 대규모 구조조정 전제였습니다. 반면 삼성은 브랜드 강화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숫자로 봐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하이얼은 5천억 원의 직원 70% 감원, 폭스콘은 7천억 원의 30% 감원이었습니다. 삼성은 1조 2천억 원의 고용 100% 보장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0년간 한국 기업들을 무시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굴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최종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11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히타치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12명의 이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히가시하라 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인수 후보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이얼의 제안을 먼저 검토했는데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폭스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프의 전례를 생각하면 결국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한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갑자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업부를 30년간 이끌어온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벌어진 갈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삼성을 단순한 복제품 회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전략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히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히타치의 미래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떨림이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신념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회사가 망하면 그게 진짜 굴욕입니다. 오히려 삼성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바뀐 거였거든요. 삼성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언이 다른 이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던 분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최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삼성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10대 2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삼성 인수에 찬성하는 결과였습니다. 저도 물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은 삼성전자에 매각합니다. 110년 히타치 가전사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자부심과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삼성을 얕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오만함이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았음을 인정합니다. 제발 삼성이 우리를 인수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1월 히타치 바이 삼성 브랜드로 첫 공동 개발 가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일본 맞춤형 냉장고는 발매 첫 달 일본 내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세심한 요구사항과 삼성의 첨단 기술이 만나 완벽한 제품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제품 시연회에서 기자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계속 살아 숨쉬는 전통입니다. 히타치는 이제 새로운 110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무시했던 일본 가전업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굴복이 굴욕이 아니라 재탄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